네, 안녕하세요. 용쌤입니다. 낙찰을 하나 받았습니다. 어떤 물건인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물건이고 왜 낙찰받았는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동구 범일동에 있는 물건이고요. 대지입니다. 지분 토지고 8.68평이 나와 있는 물건이네요. 감정가는 2,100만 원대인데 1,3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. 그리고 땅 위에 뭐가 있죠? 건물이 있죠. 근데 건물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. 땅만 나왔습니다. 그러면 뭐 법정지상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머리가 아파질 수가 있는데 우선 법정지상권은 신경 쓰지 말자고요.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은 지료 청구를 하면 되고요. 성립하지 않으면은 뭐 건물 철거 소송 및 부당이득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면 돼요.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땅을 필요로 할 사람이 있냐 없냐 또는 이 토지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제시의 건물이 영향을 받지 않는 감정가는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. 감정가는 2,100만 원인데 왜 3천만 원이래? 아무래도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도 낮춰서 진행이 된 물건입니다. 그 토지 현황 보니까 대지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네요. 이 부분을 한번 그냥 읽어 보시면 되고요. 2022년 5월 18일 날 상속이 됐다가 한 명의 지분이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됐었던 건데 공유자가 3명이거든요. 그 중에서 또 한 분의 지분도 경매로 넘어갔었던 상황입니다. 그래서 명세서 요약사항 보는 거 중요한데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에 해당 사항 없고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에 해당 사항 없고 주의사항 보니까 지분 경매고 공유자 우선 매수할 수 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제시외 건물이 위에 있는데 요거는 매각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. 제외된. 그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니까 네가 알아서 잘 파악한 다음에 입찰해 그런 뜻이에요. 또 공유자 한 명 있는데 그분의 지분도 별도로 경매로 진행 중에 있었어요. 입찰 기일은 똑같았거든요. 두 개의 물건에 입찰은 하지 않았습니다. 하나의 물건에만 입찰을 했는데 또 하나의 물건은 또 제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았어요. 자,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3분의 1씩 나눠줬었다가 두 명의 지분이 경매로 동시에 진행이 됐었던 물건입니다. 뭐 옥션 상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오래된 단독주택으로 보이죠. 그런데 이렇게 또 칠을 한 것처럼 보이죠. 네,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은 외관에 그래도 신경을 쓴 흔적들이 좀 보입니다. 그러면 이 건물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대한 또 애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무허가 건물이에요. 그래서 좀 이것저것 따져봐야 될 게 많기는 하지만은 뭐 낙찰 받고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또 공유자들과 만나다 보면은 이 물건에 대한 히스토리를 들을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듣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지를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네, 문 정말 오래돼 보이죠? 좀 지저분합니다. 세월의 흔적이 제대로 묻어나 있어 보이네요. 자, 주변 살펴보니까 다 낙후돼 있어요. 굉장히 낙후돼 있고 이런 빨간 벽돌 최소 뭐 30년 이상 된 거죠. 저는 항상 반대로 생각합니다. 낙후돼 있다는 건 뭐예요? 새로 질 것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부산이 개발이 안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. 진행이 빨리 될지 천천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가 다 낙후된 지역이고 소방도로도 제대로 없는 그런 지역들은 시간이 오래 걸릴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꼭 개발이 되더라고요. 하지만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기다리고 매입을 한 거는 아니잖아요.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하고 최대한 빠르게 공유자라든지 이해관계인들과 협의를 해서 매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낙찰을 받은 겁니다. 지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인데 와, 이 주소가 정말 숫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죠. 이건 머림이에요. 주거 환경이 정말 안 좋다라는 거예요.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을 때의 이런 모습을 띱니다. 로드뷰로 보더라도 이 안쪽은 들어갈 수 없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. 부산시장이라든지 부산에 적을 든 국회의원들 뭐 이런 곳들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 영원히 계속 내버려 둘까요? 아니겠죠. 뭔가 또 대책 마련이라든지 또 개발을 위한 어떤 구상이라든지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역과는 거리가
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는 가기가 힘들고 그래도 817m 정도 직선 거리네요. 체감은 뭐 더 멀기는 하겠죠. 이게 또 3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어진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멋지고 쾌적한 곳으로 탈바꿈이 되겠죠. 그래서 도로 또 안쪽에 있기 때문에 뭐 집에 대한 어떤 가치는 많이 떨어지죠. 뭐 맹지나 다름없기 때문에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충분히 뭐 빠르게 협의를 해서 매도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입찰을 했고요. 입찰은 2명이 들어왔네요. 그래서 162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 2등은 1500만 원을 썼네요. 120만 원 떡 싸먹었습니다. 제가 실전반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실전반 분들과 함께 낙찰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주식회사 뭐뭐 개발회 2명 해서요.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또 함께 공유를 하면서 또 소장도 써보고 또 법원에 참석해야 될 일이 있으면 또 같이도 가보고 직간접적으로 낙찰을 받아야만 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. 뭐 실전반은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. 이 물건 소유권 이전 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또 자주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